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저의 이제 모델 Y 후기와 자율주행, 특히 이번에는 사람 눈과 라이다랑 카메라를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댓글에 이렇게 쓱 봤더니 이 지금 테슬라 모델 Y의 이제 풀 셀프 드라이브 FSD가 지금 신호등을 대략 한 600피트부터 인식을 하거든요. 그럼 대략 한 200m 정도 되겠죠? 그 정도부터 인식을 하는데, 제가 그때 잠깐 살짝 언급을 했는데 사람 눈은 그거보다 더 멀리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라고 하신 분도 있으셔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지금 요즘 세차 냄새로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데, 너무 이 차가 지금 세차 티를 내고 있죠. 근데 갑자기 오늘은 그 냄새가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이유를 조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에 날씨가 엄청 더웠거든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 열에 이 세차 안에 있던 그런 글루라든지 케미컬들, 이거를 VOC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evaporation, 그러니까 다 이렇게 뿜어져 나와서 차를 채워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좀 내려가니까 냄새가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세차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이걸 베이킹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직사광선이 내려쬐는데 차를 오래 두고 창문을 살짝 열어서 다 이제 이베퍼레이션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베이킹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창문을 열지 않았었으니 힘들었겠죠. 네, 그래서 좀 초반에 제가 이 차에 대한 이미지가 더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미러를 보니까 제 얼굴을 엄청 찡그리고 있더라고요, 운전할 때마다. 여튼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려는 사람 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사람 눈이 얼마나 멀리 보고 얼마나 작은 불빛까지도 볼 수 있냐. 여기 보면 캔들 플레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불씨를 얼마나 멀리까지 볼 수 있냐입니다. 근데 이런 논문과 기사를 읽으면서 재미났던 거는 생각보다 사람이 정말 멀리 봅니다. 지형지물에 방해만 없으면 훨씬 더 멀리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 지구는 둥글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미국의 기사를 보면 지구가 둥글지 않다라고 믿으시는 분도 꽤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지구는 둥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커브 때문에 블락이 돼가지고 우리가 거리가 제한되는 거지, 실제 사람은 더 볼 수도 있습니다. 대략 한 3mile? 그러니까 한 5km? 정확히는 4.8km 좀 넘을 텐데, 한 5km를 그냥 가볍게 보십니다. 미리 도로 상황을 이렇게 보고 사람은 정말 저 멀리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닷가 레벨에서는, 그러니까 sea 레벨에서는 거의 10마일, 20마일도 잘하면 살짝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부정확하겠죠? 주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또 절대적으로 얼마다라고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relatively,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만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정확히 아실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비교 대상이 라이다랑 카메라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지금 사람 눈에 비하면은 정말 발끝에도 못 미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지금 FSD를 쓰면서 느낀 게, 테슬라 홈페이지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포워드 카메라가 250m라고 나와 있죠. 근데 아마 인식을 하고 차가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화면에 쌓이는 여기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더라도 어느 정도는 컨펌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 범위 내부터 이제 FSD 프리뷰 기능에 화면에 이제 띄어지는 거죠. 라이다는 어떨까요? 찾다 보니까 재미난 게 역시 NHTSA는 참 대단합니다. 경찰관들이 이렇게 스피드건 역시도 일종의 레이저로 디텍션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라이다인데, 거기 보면 스페시피케이션이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니멈 레인지가 이런 아주 내로하게 쏘면, 이렇게 좁게 쏘면은 300m에서 한 500m까지도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 풀 셀프 드라이빙을 위한, 그러니까 라이다를 이용한 자율주행 차들은 싼 이제 라이다를 쓰면, 이제 벨로다인의 염가 버전인 벨라빗에서 제공하는 건 한 100m, 좀 비싼 건 200m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파워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력을 더 올리면 더 멀리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위험성도 증가되고요. 그리고 꼭 파워를 올린다고 꼭 좋은 건 아닌 게,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그 차에서 그 에너지를 빨아 써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는
카메라나 라이다나 다 제 생각엔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람 눈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제가 아주 예전 초기 영상에도 보여드렸는데 가령 갑자기 제 차가 와이퍼를 막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먹통이 된다든지 그 FSD 프리뷰 기능들이 플레어라고 하죠. 태양이 이렇게 해질 무렵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빛이 쏴지게 되면은 순간 카메라가 눈이 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 상황에 적응해서 정면을 인식할 수 있죠. 일종의 이제 그걸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는데 인간 눈의 다이나믹 레인지는 현재 웬만한 카메라보다 훨씬 더 깁니다. 말도 못하게 깁니다. 이 대략적인 레인지가 있는데요. 다이나믹 레인지가 어떤 뜻이냐면은 얼마나 밝은 걸 밝게 보고 어두운 걸 어둡게 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거를 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웬만한 카메라와 이미지들을 진짜 상회해버리죠. 그만큼 우리의 눈은 정말 대응 능력이 확실합니다. 물론 요즘 아이폰이나 카메라의 이미징 프로세스 기술들이 늘어서 이걸 HDR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을 찍고 이걸 분할해서 찍는 거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세 부분을 찍어서 이제 합성해가지고 다이나믹 레인지를 인위적으로 늘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아이폰에 들어간 카메라는 화소수도 낮고 센서 사이즈가 작죠. 그리고 역시 테슬라에 들어가는 차량의 센서 사이즈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그 CCD나 CMOS 이미징 센서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눈이 2개밖에 없지만 이렇게 카메라 8개에 있는 차보다, 혹은 정말 이렇게 공기 저항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큰 걸 머리에 이고 가는 라이다를 탑재한 셀프 드라이빙 자동차보다도 사람이 훨씬 더 잘 보고 배웅도 잘합니다. 라이다를 쓰건 어쨌든 간에 요즘은 큰 화두가 딥러닝이죠. 근데 대략적인 개념이 이렇습니다. 아직 우리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지금 우린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넘어가고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판단도 사람이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시 사람이 짱이라는 거죠. 사람이 운전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센서인 두 눈과 뭐 덤으로 냄새도 맡고 귀도 있으니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이미 두 눈만으로도 이 카메라를 하든 라이다를 하든 사람에 비할 바가 아직은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전에 이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신기한 게 계속해서 지금 Full Self-Driving Functionality가 곧 완성된다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테스트하는 차를 집에서 직장까지 커뮤팅 하는데 그걸 자기가 쓰면서 직접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 소감을 밝혔는데 정말 어메이징하다고 합니다. 그 웬만한 길을 다 스스로 가서 자기가 그래서 올해 안에 할 수 있다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자신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써보니까 이거 장난 아니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이거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그걸 잘 쓰고 있거든요. 하이웨이에서 딱 나갈 때 한 1마일 정도 엑싯을 남기면은 알아서 이제 차선 바꿔서 잘 그거를 엑싯을 나갑니다. 그 거의 P턴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잘 꺾어서 나갑니다. 물론 다음 하이웨이까지 타주는 것까지 자동으로 되는데 이게 길이 멀징되는 상황에서는 좀 아직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고요. 그리고 지금 나가서 일단은 내비게이션 어로파일럿이 잠깐 해제가 되거든요. 근데 묘하게 오토파일럿으로 가다가 길이 연결돼서 그냥 다음 하이웨이까지 타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걸로 봐서는 아직 완벽하게 믿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정말 편합니다. 마치 정말 자율주행이 이게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을 차를 운전할 때마다 팍팍 받습니다. 물론 당연히 완전 자율주행은 MIT에서도 또 발표를 했지만 10년 안에, 최소 10년 안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 영상에서 제가 웨이모가 이런 오토파일럿 관련된 기술들을 테스트해봤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금방 자버렸죠. 저 역시도 그런 유혹을 계속 느낍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여기 보면 일론 머스크도 지금 자기가 테스트한 내용에서도 밝혔듯이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잘 봐줘도 레벨 3, 그러니까 컨디셔널 오토메이션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조건부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차에다 그걸 맡기고 잘 거냐. 그러니까 경보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설계를 잘 해야겠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근데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운전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너무 편하거든요. 편한데 물론 그런 잘 거 같은 제가 좀 태만해질 수 있는 그게 사람의 유일한 단점이거든요. 사람은 신기하게도 개인차가 있지만 반복 작업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꾸준히 같은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태해져서 그런 사고가 나는 건데 지금 현재 NHTSA는 이거를 막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NHTSA는 정말 저승사자와 같은 기관입니다. 일반 내연 기관차든 혹은 전기차든지 간에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정말 철퇴를 때리는 강력한 국가기관인데 이 국가기관에서 이거를 크게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행 보조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결국은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교통사고의 레이트를 줄여준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점점 이런 게 발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편의성을 주고 더 나은 경험을 저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테슬라한테는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